우선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후설이죠. 그러니까 그 대개 기고봉 입장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논쟁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물론 그 후설도 보낸 거죠. 편지로 이태계 선생님한테 보낸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예. 여기 이제 이렇게 기명은 4단 7정 후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부자는 이제 이게 퇴계집인데, 퇴계 편지에 이제 뒤에 고봉 편지를 참고하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자를 쓴 겁니다. 기명은 이제 그 고봉의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기고봉 전집, 고봉 전집에는 이런 게 안 들어와 있겠죠? 아니, 근데 후설로 들어있습니다. 아니. 아, 잠깐만. 이건 부는 안 들었습니다. 고봉집에는 이게 없고, 이건 4단 7정 그 고봉하고 양선생 왕복서 2기, 그 4단 7정 2기 왕복서 거기에만 들어있습니다. 이건 고봉집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를 좀 하시 말아야 될 게, 지금 태계와 고봉이 주고받은 편지의 거의 대부분은 양선생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고봉집에 있는 거는 극히 그런 것들이 다 빠진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퇴계 집에서 온 거죠. 태계 집에다 붙여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부자가 붙은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 내용 전개가 처음에는 이제 고봉이 자기가 잘못 봤던 걸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퇴계가 잘못 봤던 걸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유념하고 보셔야 될 게,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고봉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현상을 좀 중시하는 편이고, 퇴계는 이제 4단 7정 이런 말의 개념이나 취지를 좀 중요시하는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단 7정지설은 전차의 인덕 7정지 발의 중절자가 여 4단 불이라 고 유의여 이기지 분속하야 이위 정지 발야 겸 이기 유 선악하고 이 4단적 전지기 발을이 무불 선자 언지요 7정적 고지기 겸리기 유 선악자 언지 언이라. 약이 4단으로 속지리하고 7정 속지기적 시는 7정 리일변이 반위 4단 소점이 유 선악 운자가 4단 추럭이 하니 차의 의지간에 불능무 가의자라.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가 처음에 고봉이 의심했던 부분입니다. 4단 7정지설은 4단 7정에 관한 설은 전차의 이전에 인덕 7정지 발의 중절자가 여 4단 불이라. 인덕은 맨 나중에 해석을 해야 되죠. 7정지 발의 중절자, 7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 중용에서 희노애락 미발을 위지 중이요 발의 계중절을 위지하라고 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7정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것.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한 게 적당히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노여워해야 할 때 노여워하고, 이런 게 발의 중절인 거죠. 이것이 여 4단으로 불이라. 4단과 다르지 않다고 인덕이라는 건 인식했다,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덕자는 보조동사입니다. 그렇게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고유어여 이기지 분속하야. 그래서 리와 기를 분속이라는 것은 리와 기로 나누어 소속시킨 것, 이런 뜻입니다. 4단을 리에 소속시키고 7정을 기에 소속시킨 것에 대해서 의심을 두어서 이위,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는 거죠. 이위의 내용이 저 뒤에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걸 이제 옛날 우리 한문하는 서당식으로는 써하되 그럽니다. 써하되. 써하되라는 게 사실은 이위의 뭡니까? 소위연을 이위가 왜 생각하다가 되는 까닭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거는 뭔 말이냐면, 써하되면은 앞에 걸 가지고서 뒤에 거라고 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정지 발야, 정이 바라는 것이 겸이기 유선악 하되, 여기가 제가 아까 토를 잘못 따랐는 것 같습니다. 정이 바라는 것은 본래 리와 기를 겸하고 선과 악이 있으나 이 사단적 전지기 발을이 무불선자 언제하고, 사단의 경우는 오로지 기 발을이 무불선자, 리에서 발하여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가리켜 말하였고, 칠정적 고지기 겸리기 유선학자 언지 언이라. 칠정의 경우는 진실로 리와 기를 겸하고 선과 악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였다. 따라서 약 이 사단으로 속지리하고 칠정으로 속지기하면, 만약 사단을 기에 소속시키고, 아까 리기지 분속이라고 한 게 그 말입니다. 칠정을 기 쪽에 소속시켜버리면, 즉 시는 칠정 리일변이 반위 사단 소점하야. 이는 칠정의 리 한쪽 측면이, 칠정은 겸리기라 그랬으니까 칠정은 리와 기를 다 겸해야 되는데, 만일에 사단은 리에 소속시킨다 이래 뿌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칠정의 리 한쪽 측면이 도리어 사단에게 점유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칠정은 리가 하나도 없고 기만 있는 게 돼버리고, 사단은 뭡니까? 리만 있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사람이 말을 타고 간다고 할 때, 퇴계는 사람이 간다 그러면은 말은 말 안 해도 되고, 말이 간다 하면은 사람은 말 안 해도 된다고 이제 퇴계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퇴계는 이제 고봉한테 퇴계가 말할 때 가장 많이 한 말이 같은 가운데 나아가서 다름이 있는 걸 알고, 다른 가운데 나아가서 같음이 있는 걸 알아야 이게 전부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472기설에 제일 키 포인트가 되는 말이, 소취 언지자 부동이라, 이 말을 고봉과 퇴계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답답하다는 거죠. 서로 이제 고봉도 퇴계 보고 소취 언지자 부동인데 왜 칠정과 사단이 다르다고 하느냐. 퇴계는 또 소취 언지자 부동하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은 다르다. 이 두 분이 계속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봉은 이제 말은 똑같은데 고봉과 퇴계가 반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고봉은 사단과 칠정이 둘이지만은 그거는 취지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취지만 다를 뿐이지 둘 다 정이니까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퇴계는 말은 내용은 똑같지만은 취지가 다르다, 취지가 다르면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제가 아까도 고봉은 현상과 내용을 중시하고 퇴계는 뭡니까? 취지를 중시한다. 이게 이제 퇴계가 개념을 중시한다. 예, 개념을 중시한다. 그런 거죠. 실제로 퇴계가 말하는 거는 개념의 다름을 말하는 거지 내용의 다름을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칠정은 이제 얘기 예운에서 말하고, 또 뒤에도 나오지만은 정이천의 호황론에서 말하는 칠정은 단속해야 할 대상인 거죠. 단속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불안하고 나쁘게 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쪽으로 말입니다. 기쪽으로 말을 해주고, 사단은 그대로 뭡니까? 리가 장애를 안 받고 그대로, 예를 들어서 아까 물에 빠지려고 하는 애 보면은, 그거는 아무리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라도 그걸 보면은 누구라도 말이죠. 아무 이해 타산 안 따지고 바로 애를 구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해 타산이 있을 때 마음은 진짜 마음이 아니고, 이해 타산 없이 나오는 게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집안에 어른들 병원에 계셔서 총 제가 6개월 이상 병원에 간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보면 병자들이 그렇게 병을 말입니다. 깊은 병을 알아도 병자들이 화내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하는 욕심이. 그게 이제 저기 뭡니까 논어주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주자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어떤 구하는 마음이나 욕심이 없으면은 다 선한 마음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맹자의 원래 뜻인 거죠. 여기 그 소취 언지자 부동이라고 그럴 때 취라는 게 우리가 저 한문의 그 감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취라는 것은 우리가 일취월장 이럴 때도 그렇지만 취라는 게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취라는 게 이렇게 저 일본말은 쯔꾸거든요. 뭐 이렇게 달라붙는다 그런 의미 되고 원로 나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면 마음이 쏠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 소취 그 마음이 쏠리는 마음이 지향하는 바를 가지고서 말한다면은 양자는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취연이라는 말이. 근데 저게 말할 때 취지가 다르다. 취지가 다르다. 예. 입장이 다르다. 네, 똑같은 내용이라도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는데 소취라는 말을 그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도 말할 때 관점이나 취지가 다르다. 예. 그렇게 이해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칠정의 리 한쪽 측면이 도리어 사단에게 점유하게 되어서 이 유 선악 운자 이제 칠정은 선악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리기를 겸하고 선악이 있다고 한 것이 사단 추럭이 하니 단지 기에서만 나오는 것처럼 되어버리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선은 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둘 다 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차의 의지간에 불렁무가의 자야라. 이것이 말뜻 사이에 이때 사이는 가운데 중자랑 비슷한 뜻입니다. 말 뜻에 있어서 의심스러워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저 앞에 이위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봉이 처음에 퇴계한테 그 리지발, 기지발 했을 때 가졌던 의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상으로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고봉의 주장이 다 논리적으로 딱 맞는 거지, 그죠? 뭐 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퇴계는 이제 이거는 논리의 청차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정의 보편적인 모습을 얘기할 때는 그 중용의 희노애락지 그 발이 개중절 하듯이 그것처럼 모두가 다 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이제 얘기에 말한 거하고 저기 뭡니까 맹자 공손추에서 말한 거 얘기 예운에 말하는 칠정과 맹자 공손추에서 말한 사단은 이건 이미 개념이 많아요. 개념과 취지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달리 정리를 하는 거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 성악 10도 그 심통 성정 중도에 보면은 그 퇴계의 취지가 이제 거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첫 마디가 여기가 난 여기 좀 해석이 잘 안 돼. 단이 사담 소점 유선화군자는 단추로 기.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인득이랑 랜더하고 여기 쭉 걸리는 건데 한번 요거를 더 정확하게 한번 예. 그 앞에서부터 제가 자꾸 끊어 읽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약이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다섯째 줄 중간에 약이 4단으로 속지리하고 7정으로 속지기 하면 만약 4단을 리에 소속시키고 그 퇴계가 4단은 리지발, 7정은 기지발 했으니까 7정 여기는 앞에 써있자가 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7정을 기에 소속시키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 7정 리 일변이 반위 4단 소점하야. 이렇게 되면 7정은 원래 리와 기, 겸리기 유선악이라고 그랬거든요. 리와 기를 다 가지고 있고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7정의 리 한쪽 측면이 도리어 4단에게 점유되어서 4단 차지가 되어버려 가지고 유선악, 선악이 다 있다고 한 것이 4단 추럭이 하니 마치 단지 기에서만 나오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7정은 기 쪽에만 소속을 시켜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봉 얘기는 사단은 겸리기하고 칠정은 리지발로 이렇게 해야 이제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단은 리지발로 하고 예. 아니 고봉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여기서 생각해요. 예. 이제 사단은 리에서 바라는 걸로 볼 수 있지만은 칠정은 겸리기, 리와 기를 겸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입장이 많이 변한 거죠. 원래 입장. 요게 원래 입장입니다. 원래 입장이죠. 예. 예? 예, 이 사람의 예. 이 사람의 원래 입장이 예. 사단은 리지발이고 사단 이지발인데 지금 이렇게 분석을 시켜버리면 그 칠정의 리일변이 사단 쪽에만 딱 소속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리일변으로 가도 칠정의 기 부분은 남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게 칠정은 리와 기가 다 갖추고 있는 건데 네. 그건 저기 뭡니까 리는 사단이 다 가지고 와 버리고 칠정에는 칠정은 기만 없습니다. 남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이러는 된다. 거죠. 그런 얘기죠. 아, 칠정에는 기만 남고 예, 기만 남고 리일변은 다 없어지니까 사도로 다 소속이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정이라고 하는 그게 뭡니까 전체면은 이거는 이제 정이라고 하는 전체는 리와 기를 겸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아까 사람이 말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건 칠정의 부분 집합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나누면은. 그러니까 퇴계는 전체를 정을 얘기할 때는 전체의 정 이러면은 사단 칠정이 다 포함되는 정이고 다시 이게 이제 칠정이 발할 때의 모습을 가지고 다시 개념으로 나누면은 칠정과 사단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봉은 사단과 칠정이 다 똑같은 정인데 왜 그렇게 한쪽은 리, 한쪽은 기로 나눌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퇴계가 나중에 도를 그릴 때도 두 개로 나누어 그리는 게 말입니다. 이제 개념이 청차를 달리 하는 거죠. 정의 본래 모습은 사단과 칠정이 다 정이고 발할 때의 현상을 가지고 개념으로 나누면은 사단 칠정이 다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왜 인설 대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인설 대설 그런 예, 말. 인설대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설 대설이란 말이 뭐냐면은 심통 성정이란 말이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심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큰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니까 이게 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거는 분명히 심이라는 것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는 의미예요. 문자 그대로. 이거는 장행거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지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하여튼 이거 심이라고 한다면 성과 정은 무조건 심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의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해도 심의 리적인 측면을 성이라 하고 심의 기적인 측면을 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보통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심이라는 거는 성과 정을 다 포괄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퇴계 입장은 어디까지나 이걸 전체로 심을 본다 해도 내가 보기에 그만 이 사람이 대설이라고 얘기한 것은 좌우 개념으로 심 안에 성과 정이 이렇게 대립되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립돼 가지고 이렇게 대대관계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대립되는 걸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고봉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이 심 전체가 정이라는 거예요. 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심 전체가 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기고봉의 입장은. 그런데 이 속에 이게 다 정인데 이 속에 그 핵심적인 제대로 바라는 것이 성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인설이라고 하고 이거를 인설이라고 하고 이거를 대설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틀려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 뒤에 뭐 지금 다음 시간에 할 테지만은 그 신통 성정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인설 대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도에 이렇게 보시면은 맨 끝에 신통 성정도라는 말을 보시면은
이 상도는 이건 저 퇴계가 그린 게 아니고 딴 사람들 예, 정임은 그럽니다. 예? 중국 사람이에요? 예,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이 여기다가 심통성정이라서 심이라는 걸 심을 크게 그리고 그 안에 성정을 그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도 하도는 퇴계 선생이 그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심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합리기 통성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합리기 통성정, 그리고 주일신, 그 다음에 해만화. 그 일신을 주재하지만 모든 만화를, 이것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여기 심이 있고 여기 성이 여기 있고 그 밑에 정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에서 정이 발현돼 여기 밑으로 해서 이렇게 발현돼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심 안에, 그러니까 여기 성이라고 그러는 데는 여기 인의 예지가 들어있고, 측은 사양수호 시비는 4단이라고 해서 이 밑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 보시면은. 그리고 이 4단 밖에 7정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기고봉의 입장을 퇴계가 수용한 거라고요. 그죠? 네. 원래는 퇴계는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심통 성정도는 이 논변을 거친 후에, 훨씬 후에 그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고봉의 입장을 수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린 거라고 얘기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퇴계가 이제 같은 가운데 그 다른 것을 알고 다름이 있는 걸 알고 다른 가운데 같음이 있는 걸 아는 거는 사실은 그 말에는 중도 하도의 개념이 들어 있었던 거죠. 예, 중도는 같은 거고 사람과 실제 있는 걸 같이 보는 거고 하도는 달리 보는 건데, 중도가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 인설이고 이 하도가 대설이거든요. 인인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대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인설이라는 거는 그 성에서 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걸 그대로 말입니다. 이어지는 걸 그대로 얘기하니까 인설이고, 대대설은 둘로 나누어서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도에는 그 고봉설이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만일 고봉을 아마 설을 채택하지 않았으면은 굳이 중하도로 나누었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래의 전체는 이런 것이다는 걸 전제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취지,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도를 보시면 요 밑에 7정 안에 4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게 인설이라는 거. 이게 기고봉 입장이에요. 결국 4단은 7정의 부분집합이다. 결국은 그 7정 밖에 4단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기고봉의 아주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고봉을 기이론론자적인 입장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게 이론론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피상적인 논의예요. 왜냐하면 양쪽 분들이 다 일즉 이하고 뭐 이즉 이라는 그런 입장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 학자들이 뭐 퇴계는 이기 이원론이고 기고봉은 기이론론자인 것처럼 그런 논의는 상당히 피상적인 논의이므로 그런 그 함부로 된 언어는 우리가 쓰지 말자는 거죠. 예. 제가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게 그 성악 10도 중에 제 6도입니다. 6도인데 이때 이 성악 10도를 퇴계가 올리고 수정하는 과정에 가장 깊숙이 개입됐던 게 고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요, 좀 많이 나갈지는 모르지만 요거에 퇴계와 고봉의 논변의 성과가 집약됐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럴 때 저도 그런 쪽에 자꾸 좀 경계를 하고 쓰고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4.7 논변이 8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고약하게 돼버렸는데 논변이 진행된 게 얼마 안 돼요. 한 사람은 서울에 있다가 광주로 내려가고 한 사람은 도산에 있었습니다. 편지 주고받을 편지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건 나중에 기회 닿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1년 내로 끝날 게 한 2년쯤 가다가 마치자 그랬어요. 막판에 3년째 그냥 종결이 됐는데 왜 학계에서 8년 떠들고 있는지 깝깝해. 무슨 뭐 서구 철학에서 대논쟁이 벌어진 것처럼 논쟁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가는, 그러니까 아마 양선생 왕복서를 전부 한번 통독을 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읽지 않고 학교에서 뭐 연구를 갖다 수십 년 동안 해먹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무슨 대립이 그렇게 심각했는지. 우리 정석태 선생은 울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69세 때 그 68세 11월인가 12월입니다. 그 뒤에 개정되는 그 과정이 고봉을 통해서 그게 수정이 되고 한다 그러면 이게 아마 태계와 고봉의 성과, 그 성과가 집약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아마 천명도에서부터 성악십도까지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면 하늘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집약된 게 성악십도 뭐 이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울분이 있다는 거는 이 문헌을 아주 구체적으로 접한 사람들은 문헌적 근거에서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요 논쟁이 요렇게 시작해서 3년 안에 끝난 건데 이상하게 학계에서는 그들이 편지 주고받은 기간은 오래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 사건을 짚지 않고 대강 해서 이게 8년간 끄는 거다 하고 누가 논문을 쓰면은 그 구라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지적하신 거고, 여기 중요한 거, 내가 하나 중요하게 여기서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거는, 저는 한국 사상은 지금부터 공부하는 사람이고, 저는 이 중국 쪽에 막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죠. 제가 그 중국 고전으로부터 중국 역사라든가 이걸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 이태계와 기고봉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지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에는 논쟁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자도 육상산하고 아호 논쟁이라서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만나서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논쟁이 아닙니다. 그게 육상산하고 누구하고 논쟁한다면 육상산하고 주자하고 물론 나중에 왕양령이 주자를 까면은 그건 지 얘기하는 거지, 주자의 논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양령이 대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논쟁이 없어요. 실제로 없고, 맹자하고 고자의 얘기를 봐도 고자의 입장은 다 뭉개놓고 맹자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논지를 강하게 해서 살짝 쓰는 거죠. 그런데 이 4.7 논쟁, 기고봉과 이태계의 논쟁은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의 논리를 정확하게 상대방이 인지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확한 논리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논쟁을 접한 세계의 학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근세 논쟁이 아니고 20세기 논쟁이 아닌 이전의 논쟁에서 이런 유래를 전 인류 지구상에서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치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들의 논쟁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정확합니다. 그 논리가. 그 기고봉이 지적하는 논리를 태계는 받아들이는데 그걸 다 이해하고 그 논리를 수용하면서도 네 말을 수긍 못하겠다 하고 그 고민하는 모습들이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게 한국 철학계에도 이만한 논쟁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훨씬 이 태계 시대의 문화 수준을 못 가고 있다. 요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뭐냐면, 이것도 뭐냐면, 이 조선 초기에 절대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얕으니까 지식이. 지금 우리가 서양 철학을 했다고 해서 1세기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벌써 주자를 받아들이고 한 3세기? 예, 그러니까 한 2세기 넘어. 예, 2세기 넘어. 그러니까 200년 넘어서 학문이 축적되면서 이런 거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사상적인 논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이런 거랑 관련해서 이 논쟁이 왜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을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연이나 이 주자 소위 사단시 리지발 칠정시 기지발자로 참구 반복의 종각유 미합잘세 인부 사지하야 내지 전일지설이 고지유 미상하고 이 찰지유 미진야라. 연이나 그러나 이 부분부터는 이제 자기가 잘못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주자 소위 사단시 리지발 실정시 기지발자로 참구 반복에 그러나 주자가 말한 사단은 리가 바란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서 참구 반복 연구하고 반복해 생각해 보매 종가규 미합잘세 끝내 요즘 말로 하면 아무래도 이런 말이겠죠. 아무래도 합치하지 못하는 자기가 주자설에 부합되지 못하는 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게 굉장히 깡당이 좋은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기고봉이 반박을 했잖아요. 그 왕복서를 보면은 이지발 기지발로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그렇게 딱 나눠서 얘기하지 맙시다 하고 퇴계한테 반론을 하니까 퇴계가 그걸 받고 주자설을 막 찾아봤는데 주자에 이지발 기지발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야 봐라 주자가 이거 얘기한 거라고 기고봉한테 들이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고봉이 주자의 말이라도 지금 나는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들이죠 당시에. 그렇죠. 처음에 이 사단 리지발 칠정 기지발에 대해서 이제 고봉이 주자가 그래 말했더라도 주자도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랬는데 이제 이게 그 주자 그 편지에 보면은 이게 보한경 보광이라고 하는 이제 제자인데 주자 제자 중에서도 아주 그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제자입니다. 그 주고받은 편지 전후 편지에 보면은 이 그대가 기록해서 보여준 내 말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가 다시 고쳐 보낸다 이런 전후 편지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주자 의류도 지금 주자 의류는 무조건 제자들이 기록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자 의류도 제자들이 강론할 때 선생님 말씀을 받아 적었다가 나중에는 그건 다 주자가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내놨다는 겁니다. 그게 주자 의류에 보면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단 리지발 칠정 기지발이 주자 정설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뭐 율곡, 우암, 조선조 뭐 후기까지 내려가면서 항상 쟁점이 이제 되는 부분인데 그 편지에 그 주자가 내가 70에 가까운 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자 정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자 정설로 본단 말이죠. 예. 주자가 말한 사단은 리가 바란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라는 말을 가지고 연구해서 반복해 생각해 보매 아무래도 여기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 있기에 인부사지하야 그래서 인하여 이어서 다시 생각해 보고서야 비로소 내지 전일지설이 고지유 미상하고 찰지유 미진야라. 비로소 알지자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전날 제가 주장했던 설이 고찰한 것이 상세하지 못한 점이 있고 관찰한 것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주자를 뭐 시인한다는 거예요? 이 설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주자의 설을 인정한다는. 자기가 예. 처음에는 수긍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일리가 있다. 예, 그렇게 본 거죠. 그 이제 이유를 뒤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맹자 논 사단하야 이위 법유 사단의 아자를 지게 화기 충지라 하니 부유시 사단이 욕기 화기 충지적 사단은 시리지 발자가 시고연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자 논 사단하야 맹자가 사단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범유 사단의 아자를 무릇 나에게 사단이 있는 것을 지게 화기충지라 하니 모두 넓혀서 사단의 본래 분량만큼 채운다는 거죠. 원래 하늘로부터 타고 바다 타고 난 그
그 본성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본성을 다 발현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대로 다 확충을 할 줄 알면 이렇게 말했고 보면 말했으니 부유시 사단이 요기 화기충지적 이 사단이 있는데 이것을 확충하고자 했고 보면 즉 사단은 시리지 발자가 시고연의라 사단은 네가 바란 것이 진실로 그러하다 당연한 말이다 이런 얘기죠. 만일에 사단이 네가 바란 것이 아니면은 제약을 하든지 단속을 해야 되지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고봉은 사단, 칠정 이런 게 이제 개념이 다른 거고 취지가 다른 말이다는 걸 자기가 이해했다 이런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고봉이 원래 입장에서 내가 보기엔 많이 흔들린 거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내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지금 논쟁에 가장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실 건 뭐냐면은 지금 리발이라는 말이 이게 엉터리입니다. 이게 리발이라는 말이 왜냐면은 근본적으로 이것도 리발이라는 말이 엉터리인 것이 주자학의 대전제가 뭐냐면은 리는 발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여기 리라는 거는 지금 아까 우리 이상하 선생은 뭐냐면 리가 선제하는 거고 리가 중요한 거고 기가적에서 이게 성리학이라는 건 리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나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중국에서도 주자도 뭐냐면 기본은 세계관은 기론입니다. 이 세계가 리로 구성되어 있다? 넌센스죠. 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예요. 이게 다 우리가 기덩어리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자도 기이론적 세계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리의 어떤 더 본원적인 물론 세상이 꺼져도 리는 있다 이런 말이 주자가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냐면 이 세계를 움직이는 현실적인 존재의 운동을 설명하는 건 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라는 거는 사실 기발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는 거는 기가 움직이는 거죠. 내가 지금 기 없이 니만 이거 여러분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이념이 있죠. 그러나 이 이념은 이렇게 말할 힘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내 기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기를 말하는 거를 지배하는 리적인 원리가 내 대가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리발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자도 그거 인정해요. 내가 주자하고 앉아서 논쟁한다면 주자가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서 리발이라는 말은 현실적인 언어가 아니라, 리발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논리적인, 지금 이 논쟁의 논리적인 어떠한 발의 의미가, 이 리발의 의미가 사실은, 뭐냐면, 리는 무의예요. 이거는 기본이면 무조작. 자기가 없어요. 이거는 무의라고. 이건 리의 특징은 우리 중국 철학에서 개념적으로 규정되는 건 리는 자기가 없는 겁니다. 그건 리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순수 이념이라는 것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고봉은 원래 정말 인간을 지배하는 건 기기 때문에 모든 걸 컨트롤해도 기를 가지고 컨트롤해서 거기서 도덕적인 걸 만들어야지 어떻게 리만 가지고 리를 가지고 인간이 도덕적일 수 있냐? 인간은 그렇게 도덕적인 건 그건 헛거다. 이게 사실은 기고봉이 원래 입장이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퇴계가 얀마 그렇게 하면 자꾸만 인간은 기 쪽으로 쏠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네가 중요한 거다. 이러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흘러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본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자가 이제 리학을 제창한 거는 말이죠. 불교나 이제 그때는 뭐 불교죠. 노장이 아니라 노장이 불교에 흡수됐으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기의 운동 법칙에 리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노장이나 불교는 그 기의 운동 법칙이죠. 그래서 마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현상은 뭐든지 자연스럽게 두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근데 주자가 그 리를 주장한 거는 사실은 불교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게 리기가 화엄경에서 리사에서 왔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말입니다. 근데 주자가 쓴 뜻은 불교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서 깜빡했네. 예. 내가 하도 세게 말하니까는 그게 이제 아니, 제가 좀 덧붙이면 사실은 심성론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도덕심이 자연적으로 발로 된다는 게 성선의 입장이에요. 맹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발이 맞아요. 기발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뭐 이기론이나 이런 거로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제가 개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봐. 아니, 너 그 얘기를 해봐. 예, 네 말이 맞다는 게 그 뭐야? 이발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맹자에서 여화시연 여천시달하듯이 마음속에 생명의 원천에서 도덕심이 자연적으로 발현돼야지만이 도덕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해석 과정에 전개된 것이라면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이발 하나밖에 없어요. 도덕 문제를 놓고 볼 때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유학자, 성리학자는 누구든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태계나 고봉의 입장이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단지 어떤 정합적인 어떤 그런 이기론의 체계 속에서 넣고서 얘기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기본적인 어떤 도덕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기본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복잡한 문제를 떠나가지고 좀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잘못 개입하다가 이제 삼천 논쟁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빠지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네, 이제 생각나도록 잠깐 생각만 도와주고요. 그 주자 만년편지에 보면은 리가 바라니 기가 바람이 있지. 리가 바라지 않으면 기가 무엇을 말미암아 바라겠는가, 무엇을 통해 바라겠는가, 이런 니발 얘기가 말입니다. 주자 대전에도 있고 그 의류에도 많이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건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이 바란다는 거하고 자귀한다는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바란다는 건 예를 사람이 말을 타고 서울로 가면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를 얘기하면서 무위무불리라고 함이, 자귀함이 없이 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이 말입니다. 통치를 해도 임금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위일 뿐이 아닌 거죠. 직접 뛰어다니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바란다는 개념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뭐 말이 걸어가고 사람이 걸어가듯이 이렇게 바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귀함이 없이 바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기는 자귀가 있고 리는 무기라 자귀함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 자귀함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지, 그 리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사람이 걸어다니고 어떻게 리가 걸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리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웬만한 사람은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은 없는데 왜 주자가 그 리가 바라니 기가 바라지 이렇게 말을 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말 등에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말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됐구만, 이쪽에서는 리바를 인정하시는데 나는 이걸 인정 못한다 이거예요. 왜? 지금 말이죠. 이런 식으로 리바를 주장하면 이건 헛개비라니까. 나의 어떤 도덕적인 본성이 리가 있어서 그 리가 나오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적이다. 이거는 허위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내가 어떤 나의 욕종을 컨트롤하는 나의 정말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 해도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이게 꼴리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바라는 건 이거라니까? 예? 인간의 존재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도덕적인 본성이 나에게 딱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 아무 문제 없지, 나는. 그러면 그 도덕적인 본성 그대로 말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허위적 인간이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기고보면 어디까지나 인간이 바라는 것은 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기를 컨트롤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것에 리를 인정해 주마, 되게보고. 그걸 인정해 주마. 그러나 그 리는 어디까지 헛개비라는 거야. 그게 인간의 본질일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꾸만
인간의 본질은 리발이다 그거예요 지금. 근데 그 근거를 내라는 거야 나는.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물러나지 말고. 아니 주자학적인 그 세계에서 리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뭐 제 자신이 이게 리가 바라는지 기가 바라는지 이런 걸 제가 알지는 못하겠고 말입니다. 적어도 주자학에서의 리기의 개념이 저는 그렇다는. 아니, 주자학에서의 이기의 개념이 아니라 그 도덕을 실천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리발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변함없어요. 공명 이후에 현대까지 변함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우주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성론, 특히 인성론보다 실천적인 당체인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논쟁이 벌어졌던 핵심은 도덕적인 실천의 당체인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천적인 과제고 그 사칠론변이라는 게 지금은 공허한 개념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태계와 고봉이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그동안은 자기 도덕의 실천에 진짜 절실한 문제였어요. 닥쳐있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지상의 어떤 명제를 두고서 두 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거는 뭐 어떤 논쟁의 전개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욕망이나 그런 한계를 넘어서 저 하늘로 갈 수 있냐 이런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한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문제였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현장의 생동함이 지금 우리한테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인데 리발이란 거에는 좀 차이가 없어요. 그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리발인 게 부인되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조를 통틀어 가지고 기론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기기론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주론 차원에서 제외하고 심성론의 문제에서는 주리론 하나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잘 읽어가면서 다시 심각하게 고민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게 재미난 문제인데 나는 한치도 양보 못하고 저기도 지금 한치 양보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리학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석대 선생의 입장이 조선 유학의 정통 그 유학자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인간학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느라고 잠깐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놓고 이들이 논쟁하고 있는 거지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뭔가 걸려 있어요. 조선 왕조를 어떻게 갖고 가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 심각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물겨운 이런 거를 여기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를 피눈물을 보시면서 읽어달라는 거죠 지금. 자 갑시다. 제가 아까 정석태 선생님 얘기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 그 심성론은 줄이만 있지 주기는 없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에 좀 반대로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한국 주자학은 주자학 전체를 놓고 보면 다 줄이지 주기는 없습니다. 근데 왜 주기라고 하느냐 하면은 저 기호 쪽에는 심을 기라고 그랬거든요. 심적기. 그래서 심성론에만 한해서 줄이 주기로 편의상 말입니다. 여기 4단 7정도, 7정도 다 그 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편의상 기 쪽에 소속을 시키듯이 말입니다. 그 심성론에서 심을 기로, 마음을 기로 봤기 때문에 그 기호학파를 주기다 이랬는데 이제 실제로 기호학파에서는 벌쩍 뛰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제가 반대로 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봤던 게 뭐야? 여기 이제 아까 정태 선생 있다? 정석태 선생 아까 이제 심성론에 다 줄이지 주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주론에서는 다 줄인데 심성론에서 심을 기로 봤기 때문에 기호학파가 주기라는 말을 듣는 거지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주기가 없다는 거죠. 이거 또 제가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빨리 강동하시죠. 또 그러니까 요 말을 요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양명학도 그렇고 이 심학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는 전체 현상을 기로 봅니다. 예, 중국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석대 선생이 자꾸만 주장하는 거는 지금 인간의 도덕성은 심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의 핵심인 성,
그 성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리의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라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인 마음 현상이다. 그래서 항상 핵을 거기 보는데 지금 나 같은 사람은 그것만이 아닌 심 전체를 지금 계속 보려는 거예요. 그 심 전체 속에서 요거를 얘기해야지. 근데 이 양반은 지금 그건 필요 없다. 심 전체를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코어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꼭 태계 입장에 선 것처럼 됐습니다. 지금 모양이. 자, 이제 갑시다. 예, 자. 이제 앞에 4단 얘기했고, 7정입니다. 정자논 7정하야 이위 정기치 익탕이면 기성이 착의라 고 각자 약기정하야 사합어 중이라 하니 부의 7정지 치익탕으로 이욕기 약지 합어 중적 7정시 기지 발자가 부력 연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자는 2000입니다. 7정을 논하여 이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거는 이제 정자 호황론이라고 2000 호황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0이 18세 때 태학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성균관 같은 데 태학에 있을 때 호원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제 성리학자이기도 하죠. 그분이 이제 그 태학에 이제 논술 시험 문제를 내기를 안자 뭡니까? 소호하학. 안자가 좋아한 것이 무슨 학문인가라는 걸 출제를 했는 거죠. 안자가 이제 안빈낙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출제를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정자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논술 시험 문제 답안지를 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그 2000 호학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데 이 성리학을 하면은 반드시 봐야 될 게 태극도서라고 그 2000 호학론 이거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주자 이전의 글로는 말입니다. 이정전서에 들어있나요? 예, 이정전서에 들어있고 성리대전에도 들어있고 성리대전. 예, 지금 뭐 근사록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정자가 7정을 논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기치익탕이면 정이 이미 치성하여 더욱 동탕하면 동탕하다는 것은 뭐 주체할 수 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성에서 정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성에서 유출되는 게 정이라는 말을 해놓고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기성이 착의라. 정이라는 것은 본래 본체가 있으면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덩이 안에 그게 알이 있으면은 밖으로 빛이 나와야 덩인 거 아닙니까? 알은 성이라면은 빛이 밖으로 나오는 건 정인 거죠. 그렇지만 이 정이 너무 치성해가지고 이 주체를 못하게 되어버리면은 기성이 착의라. 이때 착은 해칠 해자와 같은 겁니다. 그 본성이 해침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도리어. 망한다는 거지. 고로 각자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성각자라는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약기정하야 그 정을 단속해서 사합어 중하니 중에 합치하게 하니 이때 중은 이제 희노애락 미발지 중인 그 성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본성에 합치하게 하니 한다라고 하였고 보면 즉 칠정시 기지발자가 불역의 연호와 7정 부의 7정지 치희. 그건 제가 말해 하다가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그 중에 합하게 했으니 부의 7정지 치익탕으로 이 욕기 약지 합어 중적 대저 7정이 치성하여 더욱 동탕한다고 해서 그런 까닭으로 욕기 약지 합어 중적 그 7정을 단속해서 중에 그 성의 상태에 합치하게 하고자 했고 보면 즉시 7정시 기지 발자가 불역 연호와 7정이 기가 바란 것이라는 것이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중까지 얘기한 것이 정자의 논이고 예. 그 부이하는 예, 기고봉의 이제 얘기인가요? 예, 기고봉이 그걸 이제 다시 자기가 다시 반복해서 예,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4단 리지발, 7정 기지발을 자기가 이해를 못했는데 자기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개념이 다른 거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수긍을 한 뭐가 거예요. 개념이 달라? 그 이제 자기는 4단 7정을 그냥 정이라고만 말입니다. 봤는데 7정은 정자 호학론에서 이렇게 말했고 4단은 맹자에서 이렇게 말했고 보면 그건 4단은 리 위주로 말한 것이고 7정은 기 위주로 말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해석 소속내를 인정하는 거네. 소종례까지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나중에 또 뒤에 나오는데 그 퇴계가 나중에 소종례가 다르다. 4단 7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 자기 말에 의패가 있다 그랬는 거죠. 여기 소종례가 다르다 해버리면 아까 말처럼 측면이 어떤 측면이 그러니까 맹자는 4단을 얘기했을 적에는 그 어떠한 리적인 측면을 그 화기충지한다는 걸로 얘기했으므로 리지 발자가 맞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정자가 얘기한 7정은 그 정이 치성하면은 성까지도 망가지게 되니까 그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정을 이렇게 약속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컨트롤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으로 되돌리게 해야 되니까 7정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게 그 치성에서 ik당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지발이라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기적인 측면이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만 더 끝내죠. 이거 더 내려가면 이제 더 내려가면 말이 이제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많이 길어집니까? 예, 예. 쌤 뭐 그냥 밤새 하시죠. 그럼 좋으시다면 밤새 됐어요. 그럼 해볼까요? 여기서 하고 우리 정석대 선생님이 한번 뭐 어떤 거? 여기 오늘 진행한 데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뭐죠 이게 그 4.7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냥 아까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단순한 그 개념상의 논쟁, 어떤 이론상의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금해졌으면 싶습니다. 이게 아까 천명도가 태극도와 구별이 엄연히 되고, 그 다음에 그 천명도라는 것은 엄연히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를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 조선조에서 그 1543년에 이제 주자대전이 제대로 발간이 되는데 그때쯤 되면 그 주자학의 이해를 굉장히 가속화시킵니다. 태계가 1534년에 이제 그 가본현 식량문과에 급제를 하는데 그때 그 뭐냐 하면 급제자가 26명이에요. 그 전시에 나갈 수 있는 33명을 뽑지 않습니다. 33명을 뽑지 않았던 게 그 남명도 거기 가서 떨어지거든요. 강경 시험에 떨어뜨립니다. 그 시험이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추자학 이해를 대단히 강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의 중앙정계의 어떤 그런 이해와 그 다음에 지식인들의 어떤 이해가 덧붙여지면서 성리학 이해, 주자학 이해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쯤에 이런 것들이 놓이고 이거는 인간의 어떤 실제,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적인 실천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절박하게 들고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강의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시공을 뛰어넘어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란 것은 이 뒤떨어져 있는 뒤에 난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연말에 뭐 즐기실 일 많으시겠지만 이런 즐거움 속으로 한번 고전의 향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과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 위대한 이 조선의 문화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이러한 덕분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느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자리를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